오늘 다룰 이야기는 유교적 법도와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던 조선 왕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하고도 기괴한 주술 테러 사건입니다. 흔히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정사의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생생하게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지독한 도끼를 품었던 한 무당의 이야기, 바로 조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국가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권력 서열 1위인 퍼스트 레이디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지하 세계의 가장 잔혹한 행동대장이자 비밀 청부업자가 바로 조비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미신적인 굿을 대행해준 수준이 아닙니다. 왕실 관저 한복판에 침투해 부적과 인고를 묻으며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대형 테러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셈입니다. 현대 법정으로 치면 내란 음모와 살인 미수죄의 핵심 집행자 역할을 한 인물로 조선 역사상 이토록 잔인하고 독한 여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인조 말기인 인조 26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의 실세를 장악했던 조정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궐 밖에서 수소문 끝에 찾아내 궐 안으로 은밀히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처녀 무당 조비였습니다. 조비는 거대한 뒷배를 등에 업고 조선의 심장부인 대궐 안을 제집 드나들듯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궐의 보안 시스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사실상 붕괴 상태였습니다. 왕실 친인척이나 권세가들이 화물을 나른다는 핑계로 사설 무속인들을 걸레로 밀어넣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수문장청과 내금위의 검문은 무력화되었고 신원 확인 절차조차 형식적으로 변질된 틈을 타 조비는 상궁의 옷을 입고 검문 없이 대궐의 심장부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조비 개인이 영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보안 근간이 무너져 내린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음을 실록은 여실히 증명합니다. 무당 조비가 벌인 짓들은 실록에 아주 해괴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비는 타깃으로 삼은 인물의 처소 주변을 밤마다 상궁들의 눈을 피해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침소 문 앞과 담장 밑땅을 파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사람의 뼈를 묻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실이 머무는 신성한 궁궐 땅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는 것은 그 자체로 왕실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조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형의 눈과 심장 부위에 날카로운 바늘과 못을 찔러 넣었고 심지어 동물의 사체를 썩혀 만든 기괴한 액체를 침소 주변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임금과 왕실 가족들이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이런 흉악한 물건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조직적으로 묻어두었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 서서히 시들어 죽게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조비가 직접 실행한 것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조비의 저주 물품 리스트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궁궐 구석구석에서 발견된 사람의 뼈와 지프로 만든 인형들, 그리고 기괴한 저주의 글귀를 적은 부적들은 당시 수사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대궐 구석구석에서 기괴한 물건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궁궐을 수색하던 내시들과 금군들이 마침내 결정적인 덜미를 잡게 됩니다. 인조 29년 이 저주 공작의 실무 책임자였던 무당 조비와 그녀의 수하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자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실을 감히 주술로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노한 조정은 즉시 의금부에 대대적인 추국청을 설치했고 무당 조비는 그 즉시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의금부 마당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이나 절도는 곤장 몇 대의 태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을 저주한 조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국사범에게는 형벌의 제한이 없었으며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얼마든지 가혹한 고문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했습니다. 즉 조비가 당한 압수령은 단순히 고문을 즐긴 것이 아니라 조선 법전이 명시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사법적 응징의 최고 수위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조비라는 무당이 가진 상상 초월의 잔혹한 도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을 저주한 대역죄인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조비가 의금부 마당 차가운 바닥에 꿀려 앉혀지자마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피비린내 나는 고문들이 쉴 틈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된 것은 무릎을 완전히 파괴하는 압수령이었습니다. 신문관들의 매서운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군사들이 조비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날카로운 자갈과 깨진 기와 조각들을 무릎 밑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널빤지를 얹은 뒤 성인 장정 몇 명이서 겨우 들 수 있는 무겁고 거대한 돌덩이들을 하나씩 최고 수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형법에 따르면 일반 죄인들은 돌을 몇 개 올리다 중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대역죄인 조비에게는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돌을 무제한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의금부 나졸들이 그 돌판 위로 직접 올라가 널뛰기를 하듯 체중을 실어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날카로운 자갈이 무릎 살점을 뚫고 들어가 관절과 뼈가 비명과 함께 완전히 으스러지는 지옥 같은 통증이었지만 조비는 핏물을 쏟아내면서도 끝까지 배후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형체도 없이 망가진 조비의 앞에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군 쇠붙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살점을 찢어 아픔을 주는 낙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독하게 달궈진 인두를 조비의 허벅지와 발바닥에 사정없이 들이대자 칙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의금부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신문관들은 조비의 고통스러운 비명 속에서도 배후가 누구냐며 이 무당의 입을 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역사학자들과 당대 조정 신하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무당 조비가 가졌던 상상 초월의 도끼였습니다. 그녀는 살이 타고 무릎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배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의 베테랑 신문관들이 아무리 사지를 찢어발기며 몰아쳐도 이건 내가 혼자 신의 계시를 받아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며 끝까지 악을 쓰며 버텨낸 것입니다. 조비가 수감되었던 전옥선은 습하고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죄수들의 사망 원인 1위였던 장독은 고문으로 생긴 상처에 감옥 내 오물이 닿아 발생하는 폐혈증을 의미합니다. 조비의 경우처럼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불결한 감옥 바닥에 방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통과 감염으로 신음하다 죽어가는 것은 당시 사법 처리 과정에서 대역죄인이 치러야 했던 가장 일반적인 최후였습니다. 결국 자백을 받아내려던 조정 신하들의 악랄한 고문 속에서 조비는 온몸의 뼈가 완전히 부서진 채 감옥 안에서 장독이 올라 비참하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완벽하게 입을 닫았던 조비의 도끼 때문에 수사는 잠시 미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조비가 끝까지 입을 닫았던 이유를 배후로부터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대궐 밖에 있는 자신의 친가 가족들이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록의 정황을 바탕으로 한 아주 유력하고 씁쓸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비록 무당 조비가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숨을 거두며 의리를 지켰지만 사건은 그렇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조비가 죽음으로 입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수사관들이 조비의 처소와 주변 인물들을 사정없이 추적해 그녀가 숨겨두었던 수많은 저주 물품과 부적, 인골 등의 명백한 물증들을 샅샅이 확보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배후가 명백해지자 왕실을 피로 물들이려 했던 권력자들은 결국 자귀를 박탈당하고 사약을 받았으며 그 친정 가문 전체가 완벽하게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무당 한 명을 거래들여버린 이 주술 스캔들은 결국 조선 최고 권력 가문을 통째로 피바다에 잠기게 만든 것입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지독했던 처녀 무당 조비. 권력자를 조종하며 권례의 인고를 묻었던 그녀의 기괴한 행보는 유교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 속에 기록된 생생한 실화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조선 최고의 독종 무당 조비의 도끼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지독한 소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기괴한 집착은 주동자 전원의 비참한 죽음과 가문의 몰살이라는 잔혹한 대가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실의 권력자 뒤에 숨어 조선의 심장부를 기괴한 주술로 흔들었던 처녀 무당조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조선왕 조실록 속 숨겨진 진짜 팩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